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인해서 1시간 늦게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양시장에서 개인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드디어 코스닥 900포인트를 넘어섰죠. 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제 고점 갱신한 후에 오늘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중국의 게임 한한령 해제 이슈와 관련해서 게임 관련주들도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잘 가는 만큼 내가 가진 종목도 잘 갔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런 분들 위해서 실전 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나눠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코스닥도 900포인트 넘겼고요. 시장에 다양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아마 오늘 여러분들 체감이 아마 다들 좋지를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 좀 나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수는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신고가, 오늘도 갱신. 코스닥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905.80입니다. 굉장히 지수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좌가 막 빨갛빨갛하게 막 살이 찌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굉장히 지금 체감들이 좀 떨어질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금 무지하게 강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쪽 애들만 강하고 거기에다 게임주가 오늘 폭등을 합니다. 아, 그렇죠. 자, 최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장 제목을 오늘 투자 전략을 뭐라 적었냐면 좀 더 강하게 쓰려다가 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용이라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시장에서 악으로 버티기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자, 악으로 버텨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에서 여러분들한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일단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자, 봅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강해요, 약해요? 눈으로 보고. 약합니까? 막 지금 막 코스피가 막 급락 나와갖고 막 여러분들 큰일 났는데 어떡하나요? 지금 뭐 이러다가 지수 2,000 깨지는 거 아니에요? 1,000 깨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계속 올라갑니다. 굉장히 강해요.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750 깨지고 600 깨지고 500 깨지고 박살나가지고 지금 전 종목 하한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 전고점 여기 돌파해버렸어요. 돌파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남은 고점은 934자리인데 그거 돌파하면 그다음 1000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만가요? 셀트리온 형제들하고. 근데 셀트리온 형제들 제가 안 빠질 거라고 그랬죠? 계속 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수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차별화장인데 지금 최근에서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그러니까 10월 달과 11월 달 두 달을 보고 12월 달을 지금 접하는 순간에서 제가 예전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은 뭔가 이슈를 가지고 종목들은 가고 싶은데 이슈가 나오면 그것들이 움직인다라는 얘기한 적이 있죠. 폭락은 없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뭐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마이너스 20%, 30% 떨어진 거 있습니까? 고점에서 잘못 잡은 거 말고. 거의 웬만해서는 고점에서 1, 20% 떨어지는 것들은 없어요. 거의 종목들은 잘 빠지지 않고 박스권에서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튀는 애들은 튑니다. 11월 달에는 제약주들이 많이 튀었고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서는 IT 부품주가 튀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게임주가 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슈가 나온 애들은 튀어요. 어제는 인증서 관련주들이 튀었죠. 그렇죠? 보안주, 인증서 관련주 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이제 튀어서 움직이는데 딱 보면 여러분 눈치 못 채겠습니까? 일부러 지금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는 요상한 것들만 지금 피해서 움직여요. 피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마 이게 움직일까? 고개 움직여요. 설마 이게 움직일까? 고개 움직입니다. 에이 설마.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인공위성 테마 있는데 누가 지금 인공위성 테마 봅니까? 물론 그거 살한 얘기는 아닙니다. 느낌 자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인공위성 테마를 봐요. 그렇죠?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방산 관련주 좋긴 좋은데 꼼짝도 안 하기 때문에 누가 방산주 봅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 UFO 관련주 있어요? 없어요. UFO 관련주는 없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야. UFO 관련주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외계인 관련주 본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쪽에서 이제 팍팍팍 튀는데 자, 그러면 지금 세력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의도를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느냐? 안 갔던 업종에서 지금 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 간 종목들, 바닥 권역인 애들 사놓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서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게임주처럼 게임주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판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다 게임을 팔려면 이제 판권 같은 것들을 이제 사서 이제 거기다 이제 팔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호를 지금 컴투스가 받았으니까 다른 게임주 쪽에서도 이 판호가 발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급등을 하는 거예요. 결국 기대감이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기사를 잘 보면 한학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어디로 이제 순환할까요?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주, 엔터주 이런 쪽으로 순환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중국 그 한학령 해제가 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또 우리나라 또 이제 여행도 오고 그러면 이제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근데 여행주도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건 안 되지만 어쨌든 억눌렸었던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게임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순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을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안 간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안 간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이게 갔으니까 게임주가 갔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안 움직였던 반도체가 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목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하나씩 고점을 뚫으니까 포기하고 던지고 이미 올라간 애들 쫓아갈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애들 가지고 악으로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보면 고점을 뚫어놨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못 간 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11월 달까지 보게 되면 못 갔던 종목에서 거래소에서 지금 제일 많이 갔던 애들이 이제 조선주하고 어디예요? 해운주들이죠. 10년 동안 소외받았던 애들. 그리고 철강주들도 그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였던 애들인데 이제 움직이는 것들 보게 되면 결국은 단연이죠.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애들 보면 지금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최근에서 4월 달서부터 올라와서 그렇지 이렇게 길게 보면 굉장히 못 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못 갔던 애들을 가지고 악으로 버텨야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100% 이상이 이게 대응주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데 지금에서는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느낌이 나오면서 빠진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올려놓는데 개인들의 체감은 일부러 안 나오게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몰려서 사지 않는 것들 있죠? 그런 쪽으로만 얘네들이 도망다니면서 그쪽으로 이슈가 튀게 되면 확 튀고. 그게 너무나 심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 버티셔라. 뭐로? 길목 지키기. 바닥주들로 버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순환매 전략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계속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조만간에 분명히 중형주 따라가고 소형주 따라가는 이제 순환매 시장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셔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좋은 가격에 사서 한번 잘 버텨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죠. 일명 여러분의 죽은 종목, 수익률 박살난 종목들 살려드리는 이정수 위원님의 심폐소생술 이벤트입니다. 매주 금요일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복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의 눈물 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CJCGV가 5.3%의 수익률 내면서 잘 가고 있고요. 이번 주 종목들도 기대해 보죠. 네, 이번 주 종목들 넥스트비티, 메디아나 그리고 넥스트비티 한 번 더 올라왔는데 넥스트비티와 메디아나는 모두 목표 수익률 달성했고요. 메디아나가 14%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086%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코스모화학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10,000원 이하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천했을 때가 9,870원인가? 그때에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했었던. 그래서 몇 번 얘기했었어요. 10,000원 초반대도 한번 얘기했었고 9,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이탈했을 때에서 9,000원 후반대에서도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2차 전지들이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어디서부터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부터 해서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원익 IPS라든지 지금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내년에서는 이쪽이 움직일 거라 했죠. 그래서 원래는 코스모학을 이전에서 여러분들한테 손절을 하고 대우부품이라든지 이쪽으로 교체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거기서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잠수를 타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렇게 자르고 대우부품 들어갔으면 50%씩이 났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충분히 그쪽에서 50% 먹고 지금 오히려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건데 그때에서 손절하지 못하고 그냥 가져가는 분들은 손실이 너무 크면 그렇죠? 너무 크면 손절보다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크게 안 빠지는 바닥자리로 잡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을 끌고 가게 되면 수익으로 돌아서는데 지금 그때 얘기한 이후로 지금 2개월, 아직 3개월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3개월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개월 지나니까 지금 거의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왜냐면 물타기 한번 했으면 내려올 때 물타기 한번 했으면 단가가 낮아져서 지금 수익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드디어 반도체 섹터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부러 셀트리온 형제들하고 게임주들만 움직이느라 지금 나머지 애들은 지금 눌러놓고 있는데 누른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순환하면서 또 움직이면서 시장을 또 이끌고 올라가는 쪽들은 IT 섹터가 될 거고 제약주가 될 거라는 거. 결국은 그쪽에 가면서 이제 시장을 이끌 건데 오늘은 그냥 게임주의 순환매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차 전지의 코스모학은 제가 가격 전략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어제에서 표적 종목들이랑 그동안 10월 달이 아니고 4월 달서부터 해서 몇 가지 움직였던 종목 특징하고 그다음에 10월 동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종목들 수익률들이 얼마나 났는지 10월 동안에서 지금 이제 11월 지났으니까 10월, 11월 이제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달 맞이하는 이제 내년장 전에 최근에 줬었던 받아있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용으로 한번 보면 참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넥스트비티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넥스트비티. 자, 오늘 시장의 종목들이 오늘 하락 종목수 한번 보세요. 코스닥 종목들 거의 850개, 900개 가까이 뭐 빠져내려가는 바람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크게는 안 빠지지만 오늘 넥스트비티 크게는 안 빠지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게임주들만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점을 일단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 뭐 종목들이 흐름들이 지금 다 이래요. 크게는 안 빠지는데 계속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튀는 겁니다. 이슈가 붙으면. 그래서 넥스트비티는 아침에서 갭상승을 줄 때에서 2020원에서는 1% 수익이었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손실로 바뀌었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뭐 905에서 지금 뭐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갑자기 이러면 모를까? 갑자기 이렇게 쿵 빠지면서 쿵 빠지고 막 800이 깨진다. 그러면은 뭐 얘도 어쩔 수 없죠. 넥스트비티도 어쩔 수 없이 1,750원, 1,600원 쪽으로
한 번은 밀리겠지만 시장이 안 밀릴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 게 아니고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에 따른 계속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돌파에 따른 계속 강세가 이어질 건데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보면은 계속 전고점 돌파에 따른 강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어제서도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자 다 전고점을 돌파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 수능 전날 신규 확진자 최고 찍었다. 자, 지금 서울 쪽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확진자가 늘 수 있을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들을 많이 했는데 늘기는 늘 겁니다. 근데 시장은 거기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 거래소 흔들릴 때 리밸런싱 얘기 나왔었죠. 거래소 종목들의 리밸런싱 때문에 자 리밸런싱 때문에 시장이 흔들었다라는 가 빠진다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 그때서 아이고 무서워하고 다들 소심해졌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후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파파파박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시장을 내려앉힐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요 장이 강하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 개인을 털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게임주도 컴투스라든지 지금 쫙 꼭대기에 있는 거 이런 거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죠. 차트를 쫙 봐가지고 그러니까 컴투스도 이렇게 과거에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자리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 권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컴투스에 이런 위치들이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바닥 종목들이 다 이런 식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신규 확진자가 뭐 500명이 되든 600명이 되든 700명이 되든 뭐 1000명이 되든 그때에서는 바닥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털리면 안 된다. 지금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악재를 먹어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흔들지 말라는 거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서 그러니까 떠 있는 것들은 당연히 흔들리는 거고 바닥에 있는 것들은 많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어디까지 했죠, 제가? 지금 시장은 지금 차별화가 나오는데 신고점으로 가는 종목들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는 놈들이 계속 가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신고점으로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쉽게 죽는 게 아니고 신고가를 돌파하면 오히려 더 위쪽으로 더 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게임주들을 더 올리기보다는 못 간 애들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건드리는 이제 이상한 외계인 테마들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뭔 종목이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 테마가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들이 잘 안 살 거야. 바닥에 있네. 오히려 차라리 그걸 갖고 있는 게 수익 내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중주는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바닥 권역에 있는 주도주들도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소문이 나고 많이 떠 있는 종목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에서 다시 반등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뭐 걱정하실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급등명 중한 종목들 이제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참 잘 보세요. 이거 공부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드리면 웬만하면 바닥 종목들로 드린다 그랬죠. 바닥 종목들로 가져갔을 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고 나머지를 끌고 왔을 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참 최근에 참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언제 드렸었냐면 제가 4월 13일 날 19,500원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이 대형주가요 81%가 수익이 났습니다. 4월 달이면 지금 이제 12월 달이니까 뭐 7개월, 8개월 지난 거예요. 그렇죠? 8개월까지는 아니고 7개월 보름 정도가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81% 수익이 났습니까? 수익이 났습니다. 저는요. 지금 구간에서 제 회원들한테 중형주라든지 대형주라든지 바닥 권역에서 지금 있는 것들은 묻어가라 그래요. 왜냐? 묻어가면 이런 정도의 수익은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80%, 100%가 나오는 장이 나옵니다. 내년 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면은 지금 바닥에 보면은 지금 4월 11일이면 완전 바닥이죠. 그때 당시 느낌은 어땠냐면 야 이거 진짜 안 움직인다.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꼼짝도 안 하네 하다가 한번 움직이다가 잘 올라갔는데 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이거는 그쵸? 도로함이 타불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지겨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가고 또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은 81%를 찍었어요. 19,500원에 81%. 이거에 대한 그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좋은 종목 싸게 사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 지금 장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종목들 올라갔다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내지 말란 얘기예요. 대형주들도 올라가는데 코스닥 종목들이 빠질까? 반드시 따라갑니다. 좀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형주들 가고 셀트리온 가고 지금 뭐 게임주들 가죠. 그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들도 결국은 갑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던질 게 아니고 모아가야 되는 거다. 알겠죠? 그거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 교훈을 삼으시면 된다. 그래서 차트 한번 길게 보세요. 얼마나 많이 빠졌었는지. 81%나 올라갔습니다. 자, 수도권 E 플러스 알파인가요? A인가요? 자, 좋지. 알파 다음 주까지 연장될 때 뚜렷한 감소세 없어. 이렇게 속보가 나오는데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주성엔지니어링. 왜냐면 알고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자, 주성엔지니어링. 자, 주성엔지니어링 여러분들한테 5월 21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했던 종목이고 최근에서도 한번 다시 얘기했었는데 매수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서 좀 아쉽지만 5월 달에서도 보게 되면 5월 21일 날 참 위치가 예술이죠.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흔들렸지만 상승후 횡보 N자 목표치를 보고 들어갔던 거고 아마 여러분들 이때에서 크게 올라갈 때에서 다들 환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니까 환호했다가 빠지니까 조금 시큰둥했다. 그렇죠? 지금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서 돌파를 했는데 이 돌파의 흐름은 이제 이 주가는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 열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디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디 해가지고 새로운 마디 쪽으로 이제 우상방으로 열린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수익률이 50%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하는 종목으로 바뀐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5월 21일 날에 드렸었던 5,820원으로는 코스피가 2,000으로 깨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2,000이 깨져서 1,800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안 내려옵니다. 앞으로 향후 1년, 2년 동안에서는 이제 5,800원대에서는 이제 못 만나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년 뒤에는 만나볼 수 있겠죠. 4년 뒤나 5년 뒤나. 뭐 한 2만 원 찍고 나서 2만 원, 3만 원 찍고 나서 내려온다 하면서는 뭐 만나볼 수 있지만 지금에서는 이제 올라가기 전에서 이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도 욕심으로 지금 하나도 안 팔았다. 그럼 좀 파세요. 좀 팔고 나머지 조금을 가져가지고 그거를 10,000원, 2만 원까지 가져가는 거는 이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갑질 종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 사서 외국인들 기관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난 싸게 샀으니까 한번 하한가로만 밀어봐. 하한가 밀면 나 20% 팔래. 수익에서. 50% 수익이니까 하한가 맞으면 20%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한가 안 내려올 거고. 왜냐하면 이미 벌써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산 상태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다면 비중을 줄여놓고 여러분들이 갑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한가 안 내려가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져가면 50%에서 70%, 80%, 90%, 100%, 200% 이거 2만 원 갑니다. 나중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주성엔지니어링 정고점 돌파의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들이 내년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제 선전포고를 몇몇 종목들이 먼저 원익아이피스 쪽에서 했죠. 이제 주성엔지니어링도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반도체 섹터들, OLED 장비주 섹터들 내년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 미리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반도체는 내년에 좋아질 거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겨울에서는 먼저 제약주가 먼저가 될 거다. 이 얘기인데 좀 지겹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귀에 또 딱지가 생길 때쯤 됐지 않았을까.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 달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최근의 종목들인데요. 자, 최근에 바닥에서 파라다이스, 얘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자, 길게 봐야 돼요, 차트를. 길게 보면 쭉 빠졌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때 당시 이걸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인류가 멸망할 거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주식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어차피 올라간 데다 베팅을 할 거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움직일 그 섹터들. 그래서 뭐 여행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올라갈 건데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바닥에서 사놓으면 가기는 갈 거다. 그래서 뭐 3개월에서 6개월을 보고 가져간다라 그러면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3일이니까 요쯤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물렸었어요. 아마 빠질 때에서는 손실이 한
한 7, 8% 정도 내지는 좀 더 났을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7, 8% 손실이 났다가 지금은 몇 프로 수익이 났냐면 23%가 수익이 났습니다. 괜찮은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리고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행주도 강하고 이쪽도 계속 강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에 1000명이 된다라 그러면 살짝 눌릴 수는 있지만 그 눌릴 때가 여러분들이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적극 매수의 기회입니다. 좀 얘기해드렸어요. 1000명대가 나오기는 밀릴 거예요. 그러면 사세요. 밀리게 되면. 확 빠지면 사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서는 크게 올라갈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억눌렸었던 부분들이 크게 올라갈 거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얘기 드렸죠? 조만간에 만약에 확진자 이슈로 해가지고 여행주들, 항공주들,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부터 해갖고 이런 소비재 관련주들부터 해서 유통주들 모두 다 코로나에 대한 그 피해주들이 확 눌린다. 적극 매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진짜로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진짜로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백신에 대한 그 의심들을 지금 많이들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믿기 때문에 확 빠지면은 저점 매수를 하면 내년에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23% 수익인데 조금 더 가져가셔도 돼요. 아직 뭐 그렇게 힘이 빠진 부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한학령 해제 얘기 나오면서 지금 게임주로 움직이잖아요. 중국 소비재 관련도 좀 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서는 10월 16일 날 상보 말씀드린 거. 자, 상보. 이거 매수 가격 1,350원, 1,350원에 지금 수익률은 16.7%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데요. 바닥에서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완전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전고점을 뚫었어요. 전고점을 뚫었고 쉽게 안 떨어집니다. 계속 갖고 가세요. 제가 바닥에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이제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AD 칩스도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AD 칩스라든지 우리기술투자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튀잖아요. 이렇게. 가벼운 애들이 우리기술투자. 이런 식으로 튀듯이 가벼운 애들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보도 충분히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거래가 실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시면 내년 2월달, 3월달 전에서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은행주도 드린 것도 있었지만 증권주를 연달아서 23일, 26일, 27일, 그러니까 금, 월, 화 이렇게 연달아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KTB 투자증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증권주들 단기간으로 빨리 움직이진 않지만 가져가다 보면 어쨌든 간에 상승을 계속하면서 시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거다 그랬는데 이게 적지 않지 않게 굉장한 수익을 줬어요. KTB 투자증권이 2,680원이 10월 23일이면 요쯤에서 공략을 했더니 이게 쭉 올라가고 몇 프로 수익을 냈냐면 25.4% 수익을 내줬습니다. 굉장한 수익이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눌리면 또 갑니다. 근데 이미 벌써 여러분들 절반 이상 팔았을 거예요. 그거 잘 하신 거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은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해서 조금을 가져가서 더 가져가는 부분들은 괜찮다. 자, 그 다음에서 NA투자증권인데요. 하나투자증권. 자, 하나투자증권이 10월 26일 날 말씀드렸던 거고 매수 가격은 1,825원. 1,825원. 요것도 바닥 부분에서 모양이 이뻐가지고 10월 26일 날 요 날 여기서 공략을 시켜드렸더니 뭐 한 일주일 지나더니 갑자기 튀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36% 많이 수익 내줬네요. 그렇죠? 36%나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왜? 지수는 3,000을 갈 거기 때문에. 3,000 간다 그랬습니다. 3,000을 갈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가고 있고. 자, 그리고 27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NA투자증권인데요. NA투자증권도 마찬가지죠. 뭐 투자 포인트는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있으니까 널브러져 있으니까 만만하죠. 만만해서 추천해드렸었던 거고 만만 추천해서 들어갔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22%나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것도 22%나 올라가 있고 마찬가지 전략은 마찬가지. 욕심이 나는 사람들은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쭉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11월 11일 바로 빼빼로 된 날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때 시장이 어지러워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 때에서는 대형주가 유리하다. 큰 수익은 나지는 않지만 보세요. 아까 앞절에서 얘기했었던
현대제철은 뭐 순대처럼 뭐 추천한 지 좀 오래됐고 10월 달만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23%, 그다음에 KTB투자증권 뭐 25%, 하나투자증권 36% 수익, NH투자증권 22%. 근데 삼성전자는 무겁다는 이유로 16%. 근데 16%도 이거 굉장한 수익입니다. 자, 삼성전자 11월 11일 날에 바닥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뭘 보고 드렸냐면 이제 정고점은 돌파를 곧 할 것 같아서. 돌파를 곧 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항대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무모할 수도 있지만 시장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차라리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게 유리하고 빠져도 삼성전자는 적게 빠질 거고 빠지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익을 크게 먹지는 않고 확실하게 3%를 먹겠다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공략을 시켜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안 빠지고 쭈쭈쭈 올라가면서 지금은 16% 정도의 수익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갈 거면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해요. 이걸 가져갈 거면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바닥에 있는 개별주, 잡주, 싸구려라 그러죠. 바닥에 있는 애들을 차라리 건드리는 게 수익률은 큽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안전하게 3%라도 먹겠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3%는 줄 거니까. 근데 난 그렇지 않다. 나는 바닥에서 예를 들어 파라다이스로 나는 내년까지 100%를 먹겠다. 그럼 파라다이스 조정받으면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 물론 파라다이스도 잡주 아니에요. 이것도 시가총액 조도 넘어가는 거예요. 1조 4천억인데 삼성전자는 400조가 넘어가니까 등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 거고. 그래서 등치가 조금 작은 쪽으로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도 좋지만 뭐 5,000억짜리, 1조짜리도 삼성전자보다는 가볍게 움직이니까 그건 선택에 대한 문제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오늘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오늘의 표역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코스모학.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코스모학. 일단 매수 가격은 이전에서는 제가 10,000원 초반 때도 얘기했었고 10,000원 여기 깨질 때, 10,000원 깨질 때 아마 9,870원인가? 거기서도 마지막으로 9,970원인가 9,870원인가 그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때랑 지금은 틀립니다. 이전에서는 떨어지는 구간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중바닥형에서 지금 상방향으로 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게 되면 우상방향으로 틀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올라가고 떨어져도 올라가는 패턴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흐름하고는 이제 다를 거예요. 거기다가 수급도 보면 수급이 좋아졌어요. 수급이 보면 최근에 기관이 어제 10만 주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7만 7천 주를 들어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서는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제 공략을 하면 되는데 물론 이것보다 싸게 사셔야 돼요. 싸게 사셔야 되는데 이 가격에 사도 흔들어도 분명히 빠지긴 빠질 거예요. 어느 정도 빠질 건데 10,000원이 저항대라서 빠질 건데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되는데 지금 사도 물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9,540원인데 아까 20원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9,540원 괜찮으니까 이 가격 내에서도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면 돼요. 이전에서는 빠지는 트렌드, 지금은 상승하는 트렌드.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싸게 사서 만약에 내일도 밀린다, 더 밀린다 그러면은 땡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9,000원이 이탈되게 돼서 싸게 내려오면 그때서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싸게만 사면 되는 거고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이중바닥형을 찍고 올라가고 거래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싸게 공략하면 요거는 10,000원을 돌파를 해서 11,000원, 12,000원 열린 겁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LNF에서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하나둘 지금 정고점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LNF 정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오는데 2차 전지들이 최근에 KC도 전기차 강하게 움직이고 얘도 강하게 움직이고 LG화학도 지금 신고점으로 가갖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삼성 SDI 강하게 움직이고 지금 얘네들은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밑에 있는 순환매 종목들이 안 간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사서 복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바닥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들이 한 달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드렸던 종목에서 10개 중에 1개 혹은 2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빠졌다가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었다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시장이 워낙 강하고 좋다 보니까 3개월이 채 걸리질 않습니다.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 하면 되면 바닥에 있다가 그냥 튑니다. 지금 장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차라리 모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크게 올라가게 되면 와 역시 바닥에 있는 종목이 참 좋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오늘의 표적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표적 종목으로는 코스모화학 만나봤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900포인트 넘어선 데 이어서 장중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 만큼 내 종목도 좀 잘 가야 할 텐데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준비돼 있죠. 바로 죽어가는 내 종목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 눈물 나는 수익률로 죽어가는 종목들 심폐소생술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마련돼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할 차례인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마찬가지로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접수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화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로봇. 로봇. 예. 로봇.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930원에 20%. 4,980원에 20%. 30원. 30원에. 예. 알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인공지능 섹터로 들어가 있는 이제 로봇 관련주 쪽인데 차트를 보니까 지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모양은 잡아놨어요. 근데 장이 지금 나빴으면은 이게 저점이 깨져갖고 밑으로 내려갈 텐데 장이 나쁘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안 움직이고 꼼짝없이 있는 종목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튈 겁니다. 다시 튈 거니까 저점 라인의 손절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잡아본다 그러면은 4,500원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지금 정도에서는 갖고 있으면 뭐 또 다시 뭐 나라에서 또 인공지능을 또 뭘 키우겠다, 육성하겠다 뭐 이슈가 딱 붙게 되면 한 번씩 다시 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튈 때 5,500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요. 거기서는 비중을 절반만 딱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고 그렇게 절반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속 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단기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 2월달, 3월달까지 끌고 가겠다. 그러면 5,500원 갔다가 또다시 5,000원 내려갔다가 요거를 인정한다라 그러면 내년 2월달, 3월달까지도 끌고 가셔가지고 6,500원까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이베너스요. SK 이노베이션.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7만 5천 원에 20%인데. 20만 5천 원에 20%. 27만 5천 원이요? 네. 17만 5천 원. 네. 17만 5천 원의 비중은 20%. 옛날에 오는지. 요거 아직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네.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데 불안하시면 비중을 절반은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불안하지 않으면 17만 원이 안 깨지면 그냥 냅두세요. 네. 아셨죠? 17만 원 안 깨지면 냅뒀다가 20만 원 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쉽게 안 빠져요, 이게. 지금 대형주들이 계속 가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대형주들이. 2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도 신고점 갔죠? 네. 삼성전자 신고점이에요. 월봉사로 보게 되면 역사상 신고점.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 차트는 여기서는 1985밖에 안 나오지만 1980년대서부터 주식시장이 시작한 이래로 해서 신고점이에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기도
어제 신고점을 최근에 신고점을 찍었고 삼성 SDI도 신고점으로 갔고요. 최근에 LG화학도 신고점으로 갔는데 대형주들이 이렇게 신고점 랠리를 펼치거든요. 신고점 랠리를 이거 월봉입니다 지금. 신고점 랠리를 펼치니까 SK이노베이션도 뭐 신고점까지는 여기 한 26만 원인데 25만 8천 원 여기가 신고점이긴 한데 거기를 간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2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베팅을 좀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신고점 가니까.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17만 원 깨지면 보유가 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미약품 37만 원에 30%입니다. 37만 원에 30%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최근에 사신 건가요? 한 8월 달에 정도 샀습니다. 8월 달에 고점이 확 올라갈 때 공략을 하셨다가 이제 물리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한미약품을 이 실전 매매 정수에서 6월 달인가 5월 달에 이거를 추천하고 나서 수익이 80%인가 70%인가 났던 종목이에요. 그때 올라올 때 뭐라 그랬냐면 팔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형주들은요. 한번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빠져요. 제가 그 얘기도 이게 빠지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올 때 얘기했던 얘기인데 보세요. 진짜 빠지죠.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빠지잖아요. 근데 또 대형주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최고점이 아니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를 기어 올라옵니다. 예. 지금 기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40만 원, 45만 원 더 올라가는 일이 있어도 여기서는 절반 이상을 파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반, 빠질 수 있는 확률 반입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30만 원으로 빠지게 되면 머리에서 쥐나요. 그렇죠? 예. 이게 30만 원 빠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루 빠졌다가 이틀 만에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대형주들은 빠질 때도 살살살살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그러다 올라갈 때 또 석 달 걸리고 넉 달 걸려 갖고 올라오고 이러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손실해서 팔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더 이게 지금 셀트리온도 강하고 지금 제약주들이 끝난 건 아니니까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절반 이상을 한번 파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절반 이상 팔았으니까 쭉 빠져 30만 원 내려가게 되면 팔았으니까 현금이 있죠. 예. 그걸로 복수하러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싸게. 얼마 정도 5만 8만 되겠습니까? 파는 것은 37만 원에서 매수했으니까 뭐 수수료 띄고 뭐 세금 띄고 해갖고 하게 되면 뭐 37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목표치로 따지게 되면 제약주들은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다 돌파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45만 원, 50만 원을 갈 거예요, 이번 겨울에.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30만 원으로 눌러놓고 갈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가긴 가는데. 근데 30만 원 밀리게 되면 몸에서 살이 나와요,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절반, 그러니까 다 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 이상을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싸게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신나게 들어가면 갖고 나기는 이거 편해. 왜냐면 나는 수익을 팔았고 내려올 때 싸게 샀으니까 좀만 올라가면 수익이니까 이래서 편한데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났다가 다시 빠져버리게 되면 실망도 하고 뭐예요? 손절하고 싶고 반등 나오면 던지고 없습니다. 나중에 50만 원 가면 결국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익으로 돌게 되면 그때서는 절반 이상을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싸게 사고 만약에 안 밀리고 계속 40만 원, 50만 원 올라가 버리면 제약주가 뭐 얘 하랍니까? 주식은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차도남, 차도녀처럼 그러니까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이게 한 10년 전인가 유행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주식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쫓아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사면 되고 많이 올라가면 다른 거 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쿨하게 좀 하시는 매매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경동제약. 무슨 제약이요? 경동제약 1,200원에 20% 있습니다. 경동제약에 1,200원에 네. 20%. 이거 제가 최근에 이제 표적 종목으로 드렸는데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예, 표적 종목 드렸는데 가격은 안 들어왔고 이게 많이 올라갔길래 와, 잘 갔다 해갖고 그래도 노라톡방에 보니까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네.
상한가 쳤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니까. 근데 혹시 네. 그때 제가 경동제약 추천할 때 보고 사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아, 보고 사셨어요? 근데 네. 매수가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셨대요? 그냥 샀나요? 네. 자, 어쨌든 뭐 본인이 좋아서 사신 거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정도 올라갔으면 팔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의 35%가 뭐야? 38%나 수익이 났으면 제가 네. 좋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욕심이 나더라도 절반은 무조건 팔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안 되네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욕심을 좀만 줄이면 돼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5%만 수익 나도 이거는 큰 수익이다 생각을 하면 35%면 야 이건 너무 큰 수익이네. 이건 배 터져 죽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뭐 밥 이만큼 먹잖아요. 밥 이만큼 네. 먹으면 배 터져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욕심을 요만큼만 만들어 놓으면 이만큼 먹으면 이거 너무 많이 먹었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네. 줄일 수가 있는데 밥을 이만큼 먹을 거 생각을 하고 이만큼 먹을 거 생각을 하고 요만큼을 먹으면 아니 이현님 그 그쵸. 초록뱀하고 신승이 이제 너무 제가 네. 그 손에 제가 올라가기 전에 팔아가지고. 아 올라가기 전에 근데 손실은 안 났을 텐데 그게 네. 있어가지고 자꾸 그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아 팔았더니 올라가서 네, 초록뱀이랑 신승이 엔진 이현님이 권해서 샀다가. 근데 보면은 선수들 네. 있잖아. 잘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먹고 잘 파는데 꼭 초보자분들은 거꾸로 해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바닥에서 잘 사서 고점에서 잘 팔아요. 내지는 바닥에 네. 가서 고점에 안 팔아도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얘기가 최고점에 안 팔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선수들은 경험도 많고 주식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저점에서 대충 사놓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내 그릇은 여기까지다 하고 딱 팔고 나오면 어쨌든 수익에서 잘 쌓아서 나오는데 초보자분들은 그거 반만 따라가도 좋은데 그거 아니고 완전 거꾸로 합니다. 살할 때는 안 사고 고점에서 예를 들어 초록뱀도 있잖아요. 제가 네. 이거 1,500원대, 1,700원대 많이 얘기했던 네, 종목인데 1,500원대, 샀다가? 1,700원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거 3,200원대, 2,700원대 갖고 있는 사람들 많대요. 왜 갖고 있냐면 전 팔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많이 샀어요. 왜냐면은 바닥에서 못 사가지고 많이 올라갔을 때 못 샀는데 이제 슬슬 내려오니까 여기가 싼 줄 알고. 근데 저는 비싸다고 여기서는 이제 팔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틀리죠 뭐가. 네. 네, 그래서 이게 공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주식은 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경동제약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더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팔아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3분의 1은 또 팔아주시고 내일이라도 네. 반등이 나와서 1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3분의 1 팔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겨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내려가서 10,000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나머지 그때 팔았던 3분의 1을 다시 들어가면 네. 됩니다. 아, 아셨죠? 네. 지금 팔아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3분의 1 정도는 파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12월 달 동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셀트리온은 열심히 날아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 가는 게 한 달 동안 안 가는 건지 석 달 동안 안 가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힘든 종목들을 저한테 그러니까 방송국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그렇죠?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서 금요일 날 내일이네요. 금요일 날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 포트폴리오를 뽑아다가 이제 죽은 종목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이제 봐드릴 건데 많은 분들을 다 봐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참여가 많았던 사람들을 순서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드릴 건데 몇 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을 할지 20명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종목 여러분들이 그거를 쫙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글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코스모학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바닥에서 그때 당시 막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종목이 다시 살아나죠.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살아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것보다 더 빠른 종목이 있고 이게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셀트로 움직이니까 그냥 여러분 이 종목이 살아날지도 모르고 지금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걸요? 이거 종목 안 움직이니까 버려버리고 셀트론 따라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게 2개월, 3개월 지나게 되면 셀트리온이 올라간 그 수익률보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몇몇 종목들 중에서는 버렸던 종목들 중에서 100%, 200%, 300% 올라간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그게
금덩이 같은 종목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금덩이가 돌덩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연말장과 내년 연초장에서 그런 바닥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서야 올라올 텐데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겹도록 안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바닥에 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밑 옆에다가 지금 손실률이 몇 프로인지까지 적으세요. 그 종목이. 알겠죠? 그래서 매수가, 비중 해갖고 손실률이 몇 프로까지를 딱 적어주시면 딱 보고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해서 제가 한번 진단을 내려볼 테니까 어쨌든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자, 12월 동안에 있는 이 프로젝트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들 받으시고요. 저는 이상 물러가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이정서 위원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12월 한 달 동안 죽은 종목 살리는 심폐소생술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손실률 얼마 났는지 어필해 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진다는 꿀팁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